물 제대로 먹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O 아시죠? WHO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디지즈, 이지한 상태를 디스하는 질병의 80%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어디서부터?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졸려오셔가지고 주무시랴 대답하시랴 지금 바쁘시다. 한눈들은 이렇게 뜨고 무리여갖고 이렇게 예,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모든 이지한 상태를 디스하는 디지즈, 질병의 80%의 원인은 물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물만 잘 마셔도 삽니다, 여러분. 물만 잘 마셔도, 따라해볼까요? 물만 잘 마셔도 삽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집니다. 잘 깨셨어요? 자, 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누구다? 당신인데요. 여러분이 먹는 물이 곧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네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혈관 질환의 범인에 지배당하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목마른 병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우리 몸이 사실은요, 우리는 다 물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사실 물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따져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물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 몸이 물을 달라는 수많은 외침과 절규에 대하여 우리가 이 귀를 닫았는지 몰라요. 자, 보면 브레인, 뇌의 83%가 뭐냐면 수분입니다. 키드니, 신장의 83%가 뭐예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폐의 85%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95%가. 그래서 이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 다 뭐예요? 물만 마시면 되는데 안약 갖다가 이 눈물 갖다 드실 필요 없어요. 물만 잘 마셔도 안구 건조증 없어져요. 예, 컴퓨터 해가지고 맨날 눈 뻑뻑하고 비비고 물 부족한 병이에요. 예, 폐 다발적으로 소세포, 비소세포, 폐암의 가장 큰 원인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세포에 산소가 왜 공급이 안 돼요? 물이 없으니까 산소가 운반을 못하죠. 적혈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 수치 떨어지시고 헤모글로빈 수치 떨어지시는 분들 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나르지를 못하죠. 신장에, 간에, 폐에, 뼈에. 그래서 류마티즘의 범인도 물 부족이에요. 이거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천 권의 논문을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물에 대해서 정말 수천 권의 논문을 본 것 같아요. 야,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여러분 지금 한 시간에 가볍게 들으시지만 저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우분들이 pH와 이 균형을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물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그래서 뇌의 83%, 신장의 83%, 폐의 85%, 눈의 95%, 그리고 허트, 이 심장의 75%, 심장이 뛰지 않는 분들은 물을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근육의 골다공증의 원인도 수분 부족에서부터 옵니다. 75%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뼈의 5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사순환이 원활하려면 80%가 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분이 부족해서 온갖 몸의 대사 균형이 디스펑션, 예, 기능 부전 상태가 온 겁니다. 예, 키드니 디스펑션, 물 부족이에요. 간 디스펑션, 물 부족이에요. 폐 디스펑션, 펑션이 디스해요. 왜? 물이 부족해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컬하고 짜증이 자주 나고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것처럼 자꾸 피로하고 멍 때리고 있는 분들 옛날에 그러시죠, 어른들이. 야,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예. 정신이 약간 외출 나가 있어서 멍 때리는 분들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멍청하면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질병의 원인은 물 부족이다. 그래서 물은 곧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음식 중에 음식은 물이에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자,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하루에 우리가 그 뭐 소화, 효소 각종 췌장암 환자들 물 부족이에요. 소화액이 왜 제대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예, 간 담낭 절제하신 분들, 예, 소화액이 안 나오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소화액, 아밀라제, 단백질 소화효소, 프로테아제, 예, 지방 소화효소, 리파아제, 예, 다 뭐예요? 다 펩신, 다 이거 다 뭐냐면 소화액이 분비되려면 자 뭐가 유동적으로 가서 이 아밀라제와 리파아제가 공급되게 할까요? 물이 이 소화액을 분비되게 해요. 하루에 무려 8,500cc의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여러분들은 물을 500cc도 안 드신단 말이에요. 500cc도. 맥주는 신나게 500cc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장에 결석이 생기죠. 예, 죄송하지만 이게 이 맥주 좋아하실 때 이게 신장에 결석 생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을 드시면서 드시면 괜찮아요. 림프 순환이 안 되시잖아요. 가뜩이나 유방암으로 예, 유방 절제하실 때 림프 절제하는데 수술하실 때 림프 다 절제하잖아요. 피부 밑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림프로 금세 전이타시잖아요. 암 때문에 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항암 때문에 전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걸 이 암 탓이라고 변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림프 순환이 원활해야 면역력이 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짜이나 장 깨우려고 제가 자꾸 장난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물이 답이다, 물이. 혈관에 4,000cc 혈액이 순환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답이다. 시상하부의 엔도르핀, 갑상선 호르몬 분비, 갑상선, 뇌하수체 호르몬 안 나와서 기억력 떨어지시는 거 물이 답이다. 예. 진통 저항력을 높이. 이거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해독을 하실 때 해독을 하면 여러분 백혈구 수치가 언제 많이 상승할까요? 백혈구는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몸에. 예.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을 창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수치가 올라가는 게 뭐예요? 백혈구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을 하실 때는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요. 몸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니까 일어나서 면역력을 급히 상승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해독하실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해독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다시 회복이 되는데 되게 많은 환우분들은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WC, BC, Y 블러드셀, 백혈구,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이 선생이 뭘까요? 물이 답이었어요. 이제 답 찾으셨죠?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수치 가지고 와요. 예, 혈액검사표 가지고 오면 다 RBC, 예, WBC,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 바닥을 치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러면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은 물이 부족해서 세포의 수화가 안 돼서 탈수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수치가 기능 저하가 온다는 걸 반드시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의 이 차트를 얼핏 보는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는 뭐 수치가 지금 문제가 있고, 예, 목사님은 무슨 수치가 문제가 있고, 최 교수님은 무슨 수치가 문제가 있고, 유 선생은 무슨 수치가 문제가 있다는 걸 걸어 다니면서도 암시하고 다녀요. 저의 숙제는 여러분의 이 기능을 어떻게 해야 이 디스펑션에서 아주 잘 이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가 저의 이 심각한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되려면 이 세포를 수화시키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피로 회복, 부신 안 나오는 거 수분이 부족해서 호르몬 기능이 안 된대요. 엔돌핀,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추위 더위에 민감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이유는 티록신이 잘 분비 안 되는 이유도 보니까 뭐였냐면 예, 요오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 물이 부족해서. 피로 회복, 항박테리아 요소인 라이소자임의 작용이 증가하게 하는데도 누가 답이다? 물이 답이다. 그래서 인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것도 체내 노폐물의 배출을 돕는 것도 누가 답이냐면 물이 답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물을 어떻게 드시는지 좀 볼게요. 자, 남자는 물 사용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몇 컵이에요? 12컵. 자, 여자는 몇 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컵? 9컵. 2200cc가 필요하대요. 일일 권장량.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항암하시고 나면 맛을 못 느끼시죠? 이 세포를 탈수시키니까, 이 항암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물이 묻어있지 않으면 맛을 못 느껴요. 코에 짐승들이 병들면 코가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코가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그래서 코딱지가 자꾸 생겨요. 건조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건조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수화가 잘 되면 없어지는 병이에요. 여러분 너무 병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이지한 상태를 계속 디스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 자신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 디스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했더니 마이크가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몸을 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은요 니맛 내맛 없는 라우디게아 상태의 물이 가장 건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약간 미지근한 체온 온도와 비슷한 적당한 온도의 물을 드시는데, 물도 급해가지고 벌컥벌컥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좀 드세요. 예, 여러분의 소화기가 아주 안달이 나요, 안달이. 주인이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예, 얼마나 급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들 별명이 콰이디알 콰이디야. 중국 분들이 인사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살펴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하듯이 중국 분들도 만조 천천히 걸어가세요. 빨리 걸어가면 다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콰이디알 콰이디알,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저도 이 입에다 오토바이 달았잖아요. 혼자서 이 큰 살림을 하다 보니 주방에 5명, 6명이서도 저렇게 맨날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했었으니 얼마나 콰이디알을 이겠어요. 네, 중국에서 이 7, 80명을 제가 혼자 헤매기고 강의 다니고 막 하다 보니 콰이디알이 제 손에 이 입에 뱄어요. 이 남들은 겨울에만 김장하면 되는데 저는 한 달에 몇 번씩 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어깨가 다 내려앉고 이게 엉치가 이렇게 다 내려앉았어요. 안 그러면 상당히 이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애교를 봐주세요. 이래야 잠들 깨시지. 자, 그래서 물을 이제 콰이디알 말고 만디알로 천천히 드시고, 왜냐면 물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이 체온 온도까지 데피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끌어갑니다. 가뜩이나 소화력도 약하신 분들이 맨날 여름에 물 드시고, 신장의 결석, 간이 약하신 분들 보면 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해독이 안 돼요. 체온 온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끌어다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을 너무 혹사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서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뽑을 때 기본에 충실한 사람부터 뽑잖아요. 제가 직원 뽑을 때도 기본에 충실한 사람부터 보게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예, 수액과 전해질로 기본을 충실하셔야 돼요. 물은 식후에 식사하자마자 바로 드시는 거죠? 근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물 드시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예. 그 다음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몇 컵? 예. 그 다음에 식사 중간에 물 몇 컵? 트릭이 안 넘어가시네. 예. 식사 중간에 수분 끼는 걸 드시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위암, 식도암, 다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분들은 다 뭐 하셔야 되냐면, 예, 식사하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식사 전후로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4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2컵, 식사하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물 2컵. 이래야 소화효소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어야 드시는데, 중환자이면 중환자들일수록 유동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환자를 위한답시고 자꾸 죽을 해드리고 수프를 드리는데, 그 유동 음식은요, 이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돼요. 특별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유동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이 보호자가 와서 우리 엄마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맨날 죽 끓여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셔야 소화효소가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는 건 반드시 공복에 드시는 거지, 식사하시자마자 숭늉 드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차 드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 카페인 음료 드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Say no라고 하셔야 돼요. 예. 물은 식사 때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식후에 커피, 보리차, 숭늉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좋다. Say yes, say no예요. no라고 하셔야 돼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마실 경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혈액이 너무 묽어지니까
미네랄이 들어가야 기운이 나. 여름에 이 더울 때 막 땀 많이 흘리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지고 뭐 할 의욕이 안 생긴 게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네랄 소금을 조금 드시면 딱 맞춰져요. 미네랄 워터를 드시거나 미네랄 소금을 드시면 됩니다. 자, 물이 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좀 볼게요.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압박을 받던 기관들이 끝내는 디스펑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목말라 죽겠네.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의 세포는 탈수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내가 지금 신장 기능이 좋은지 소변 색깔만 봐도 알아요. 소변 색깔이 걸쭉한 홍차 색깔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장 기능이 디스펑션 상태예요. 결석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나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은 특별히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정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 생성에 관여해서 여러분이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다? 수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물은 특별히요. 암 환자들 DNA가 손상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페지 망령을 받아서 세포가 여러분들 왜 3일 동안 해독식 하는데요? 해독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독소들을 디톡스 하는데 DNA가 손상돼 오토파지 스스로 파지해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 세포 자살 명령의 기능을 잃어버린 분들이 암 환자들이에요. 암세포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법자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를 복제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이 DNA 고리가 망가져 있는, 손상되어 있는, 반쯤 정신 나간,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분별력을 잃은 세포가 암세포인데, 분별력을 잃은 암세포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말할 것도 없고, B군이 부족하면 뇌에 병변이 오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거 다 B군이 부족해서 오는 병인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엔 B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수화가 안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암세포는 유전자가 변형됐다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DNA가 손상되어 있는 망가진 세포가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고 제정신을 차려서 돌아오려면 손상된 DNA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애가 뭐예요? 물을 공급해주면 정신 나간 암세포가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된다고 자꾸요, 여러분들이 자꾸 콜라겐 주사 맞으려고 저한테 콜라겐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발 물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한단 말이에요. 이 물만 드셔도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말 물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아주 건조해지고 또 안구건조증도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에요. 자, 이렇게 보니까 물이 관여하지 않는 이지 상태를 디스하는 디지즈, 모든 질병의 원인이 보니까 뭐냐면 수분 부족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역체가 형성되는 이 골수 내에 이 면역체, 림프구, 백혈구 쑥쑥 올라가서 건강해지시려면, 암에 저항하는 능력을 높여주려면 이 물이 여러분의 대사순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절염, 류마티즘, 골다공 원인이 뭐냐면 이 조인트가요, 이 결합을 잘해서 삐그덕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노비알 플루이드, 활액과 시노비알 멤브레인, 활막에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 조인트가 잘 들어맞아서 삐긋삐긋하지 않으려면 수액이 충분해야 돼요, 활액이. 그래서 이 시노비알 플루이드를 가장 잘 공급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도 보니까 물은 조인트 스페이스에 이 관절과 관절 사이의 활액과 활막에 원활하게 해주는 루브리케이트, 윤활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염 있고 요통 있고 이 척추에 염증 있는 분들도 뭐냐면 활액과 활막 사이에 윤활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가장 좋은 윤활유가 뭐냐면 뭐예요? 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사와 소화 흡수를 듣고, 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혈구 탈수가 오니까,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위장에, 신장에, 간에 각종 세포에 뭐를 공급해요?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시작이 된다? 암이 시작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된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척추 디스크의 충격 흡수 완충제, 루브리케이션, 윤활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의학적으로 계속 보세요. 계속 이거 가장 그 암의 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병이 들었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의 수화 상태가 이 탈수가 되면서 오는 질병의 형태들을 보시는 거예요. 변비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커피는 좋아하는데 물을 안 마셔요. 계속 세포가 탈수돼요. 거기다가 카페인 한 잔에 물 2컵 반씩 빼내니까 계속 탈수 현상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변비가 오죠. 모든 암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배변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에서 식사하시고 잠이 깨시려나? 암덩어리, 니콜, 똥덩어리. 니콜, 독소덩어리. 암이 이상한 무슨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봤더니 왜 대체의학 전문가들이 암 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수술 대신에 메스를 들이대고 이 독극물을 들이대는 대신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뇌혈관에 있는 독소 다 빼니까 뇌졸중, 뇌경색, 뭐야 파킨슨, 알츠하이머 증세 짜이나. 예, 뇌혈관에 독소 다 빼야 돼. 심장혈관에 독소 다 빼야 돼. 간에 있는 담석들 빼야 돼. 신장에 있는 결석들 빼야 돼. 예. 특별히 뇌와 대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기생충, 바글바글한 기생충. 여러분 살 안 찌는 이유가 여러분이 먹어야 되고 흡수돼야 될 영양소가 누가 먹어요? 여러분의 편충들. 여러분의 5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알을 까고 알을 깐 기생충들. 십이지장충, 촌충. 예, 제가 이 아프리카 이 기생충 보면요. 요만한 거.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요만한 기생충 하나에 의해서 이 다리 하나가 코끼리만해지는 그 기생충.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회 잘 못 드시겠죠. 육회, 뭐 생선. 이거 죄다 다 이런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독소 덩어리들을 해독하는 게 중요한데, 배변작용이 저지방 채식을 하면 거의 하루에 3번 정도의 아주 규칙적인 냄새 나지 않는, 냄새 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란 2개 먹고 여러분 변 보면 그 다음에 화장실 못 가잖아요. 예, 미스 코리아 같던 여자가 다르게 보이죠. 미스 코리아 같던 여자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 두통을 유발한다면 몸에 독소가 꽉 찼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연예인이 제가 그거 보면서 에이 우리 집에 오지 했다 그랬잖아요. 예, 너무나 그 아름다운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뽀뽀를 하려고 봤는데 입에서 썩는 내가 너무나 진동을 해서 그 다음부터 와이프를 멀리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됐다. 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 게 왼수예요, 왼수. 그죠? 그래서 해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암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대장폐색이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장폐색의 가장 큰 원인은 저지방 채식과 같은 섬유질이 없는 식사로 여러분의 이 혈관이 다 지금 막혀있는, 폐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폐색부터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변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장폐색을 뚫는 최고의 완화제가 뭐냐면 뭐예요? 돌코락스예요? 변비약? 물이에요. 예. 물만 잘 마셔도 이 장폐색이 뚫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 스트로크가 오고 뇌에 스트로크가 오는 뇌졸중, 뇌혈관, 예, 심장혈관, 심장마비, 예, 다 스텐트 바이패스하는 원인이 다 뭐냐면 혈액이 끈끈한 점액질이 되고 점도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예, 혈관 폐색이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물로 혈관을 이동을 시켜주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물을 드셔야죠. 물 좀 드세요 지금. 식사하고 2시간 뒤부터 물 드시는 겁니다. 네, 아직 안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신장이 건강해요. 간은 질병의 뭐다? 관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1세기의 불로초는 간을 건강하게 하는, 간을 디톡스해서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하는 밀크시슬과 다른 말로 실리마린, 엉겅키, 뭐 리버 서포트 다 공통된 얘기예요. 예, 그거하고 또 담석이 잘 안 생기게 하는 비타민 C, 또 씨앗 종류 중에 아마씨가 담석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변비 치료제잖아요. 호르몬성 암 환자, 유방암 전립선 암 환자에 특효하게 아마씨잖아요. 꼭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간이 해독을 못하는 이유는 신장에서 필트레이션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왜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키느냐? 이거 정수기 보셨잖아요.
정수기 필터가 왜 있어요? 여과를 시키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칼슘, 마그네슘처럼 신장을 이 기능을 떨어진 디스펑션이 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여과를 못 시켜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수를 먹지 말고 연수를 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치료하시려고. 왜? 신장이 망가지니까. 경수를 계속 먹으면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 불순물들이 걸러내기 위해서 신장이 기능이 존재하는 거잖아. 신장 기능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신장이 하루에 50갤런, 약 189리터의 우리 수분을 필터 작용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당연히 신장에서 필트레이션이 안 되니까 간에서 디톡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디톡스 하시면서 무슨 뭐 이런 거 드실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려면 신장이 건강하려면 하루 50갤런의 체내 수분을 필트레이션 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루에 8컵, 남자는 몇 컵? 12컵, 여자는 몇 컵? 9컵. 그리고 혈액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을 청소할 때는 어떤 물을 첨가해라?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80% 이상 지구력을 증가시켜서 ADHD. 요새 우리 아이들 굉장히 산만 시리즈죠. 예, 아이 한 명 있으면 막 정신이 없죠. 왜 주의력 결핍증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사인이에요? 수분이 부족하거나 어른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수분이 부족하면 뭐가 와요? 주의력 결핍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병만부터 발끝까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수치료가 그래서 켈록 박사의 하이드로테라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켈록 박사는 이 먹는 수치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욕, 물찜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오는 날부터 한 달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똑같은 옷이 한 3-4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깨끗이 워싱을 하셔야 돼요. Are you wash it? 예, 여러분 매일 워싱 하셔야 돼요. 마음 청소하듯 몸도 청소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장을 하고 뭐 대장 청소하고 신장 결석 빼내고 간 청소하고 다 좋은데 이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도 내장도 그렇지만 우리 몸의 이 몸도 깨끗이 워싱을 하셔야 돼요. 속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속옷에 밴 독이 다시 인체로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떠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먹는 물 못지않게 마시는 물 못지않게 씻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은 여러분 추위 더위에 민감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몸에 냉난방 시스템이 안 돼서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왜 오는지 아세요? 갑상선 질환? 우리 간 청소하고 나서 담석이 완전히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게 갑상선 질환이잖아요. 독소가 떠다니면 갑상선 질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에도 이 모든 뇌내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해서 여러분은 세라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 멜라토닌, 낮에 햇빛을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물을 드시면 낮 동안 받아둔 이 신경 안정 호르몬인 세라토닌이 밤에는 뭘로 전환이 돼요? 멜라토닌으로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낮에 운동도 안 하고 햇빛도 안 보시면서 어떻게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뇌의 송가샘에서 이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뇌내 호르몬이 안정되게 흘러야 내 영혼 그래서 질병은 뭐냐면 이지한 상태가 디스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호미오스테시스 멘탈 사인도 하이하고 바이탈 사인도 하이 하시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뇌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셔야 돼요. 이 뇌내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그 다음에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시려면 뇌에서 L도파가 잘 분비가 안 돼서 오는 이 파킨스도 사실은 뭐냐면 물이 부족한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적용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우리 몸을 소화시키는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내 호르몬이 잘 나와야 신경이 안정이 돼야 내 영혼이 불안함에 떨지 않고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여러분도 혈압도 혈당도 모든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부신이 잘 안 나와요? 예, 바카스보다 더 좋은 피로회복제가 뭐냐면 물입니다. 그런데 커피 탄산음료는 오히려 여러분의 몸에 있는 가뜩이나 수분이 부족한데 거기서 탈수 현상이 와서 2컵 반의 수분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음료를 여러분이 좀 제한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이 피부 탄력제 엘라스틴 따로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콜라겐 주사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 예, 그리고 흐리멍텅한 눈은 다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답이다. 예,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림프종 있는 분들 백혈병에도 역시 물이 필요하고, 임신 중에 입덧, 월경 전 증후군, 폐경기에 예, 자꾸 이렇게 올라오죠. 예, 호르몬 분비가 이제 에스트로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든지 무기력해지고, 예, 그때 가장 좋은 게 레드클로바로, 예, 호르몬 대체요법 대신에 레드클로바로 이 트래디셔널 블러드 클렌저라고 이렇게 전통적인 혈액 정화제지만 사실은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켜 해주니까 그런 것들 도움을 받으시면서 수액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예, 갱년기로 인해서 이제 성욕이 상실될 때도 수분이 도움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기억력, 정서장애가 올 때도, 그리고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파킨슨에도 역시 뇌혈관의 이 모든 호르몬이, 뇌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시려면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화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이 2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에 뭐 20컵 정도의 물을 드시면 안 되겠죠. 바카바카바카. 예, 그래서 하루에 남성분은 12컵, 여성분은 9컵 정도의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셔서 pH를 안정되게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셔야지, 너무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이 전해질 수치가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당하게 잘 드시고, 예, 잠자기 직전에는 물을 많이 안 드셔야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느라 잘 안 깨겠죠? 자, 오늘 물 마시는 방법 좀 배워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